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관련하여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방산업체가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킹 사건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 보도와 관련된 무관 첩보가 들어오지 않았냐는 말에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독일에 나가 있는 무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외교부 역시 안이한 대처로 질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대한민국 전투기 기술력은 날로 발전해가는데 한국 군과 정보부처의 보안 기밀 유지 수준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바뀌길 기대하며 KF-21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무기들로 대한민국 군사력이 급변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KF-21 전투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에 국산 엔진까지 탑재하겠다는 포부가 더 이상 허세가 아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데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힘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점진적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에서는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 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은 한편, 최근 한국의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조차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공개된 6대의 실험기체와 비공개 3대의 기체로 연속적 비행과 이착륙, 신무기 테스트 등 무수한 성능 시험과 엔진 테스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아직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산 1호기 조립이 완료되며 최종 지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으로 연일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을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방산 공동수출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도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부적으로 수출협약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전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보람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이 계획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와의 협상이 진일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투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전투기를 모두 합쳐도 130대 가량이기 때문에 최소 20대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미국산 기체 도입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도입 시 지연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한 폴란드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방산으로 인해 이미 호환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고 빠르게 납품되는 한국산 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대 전투기 자리는 KF-21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이 매우 만족한 부분이 한국이 일정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요. 오락가락하던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2부터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3까지 쭉 함께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출 문제와 F-35 부품 결함 및 운용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는 미국제 무기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 협력이 오갔던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동일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주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협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실전기체가 등장하여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본 성능 자체가 FA-50 경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5세대로의 도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재 4.5세대 전투기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관론자들은 KF-21 전투기 수출이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KF-21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초로 전투기 가격을 공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수출 계약이 완벽히 성사되려면 기체가 완벽히 한국군에 먼저 실전 배치되어야 하며 물밑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을 살펴본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는 사실만을 확실한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의 조나 자카르타 역시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면 치가 떨리실 겁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였음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 KF-21 전투기의 모든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파렴치한 태도에 우리 네티즌들은 이제 질릴 대로 질린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좋게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는 중요한 군사동맹국입니다. 각종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긴밀한 사이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 측은 튀르키예가 한국과 KF-21 공동생산에 나설 경우 한국의 핵심 기술까지 여러 국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담금과 관계없이 공동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최악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때 한국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KF-21 사업의 지분 3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당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공동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결국 자체 전투기 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KF-21 전투기와 비슷하게 모든 것을 오로지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다소 허황된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도 없이 진행되어 빈깡통 전투기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적용까지 완료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자체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경쟁 전투기인 한국산 KF-21 보라매를 가뿐히 뛰어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전히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실제 FA-50 전투기와 함께 KF-21 전투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9월 13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 추가 도입에 나섰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공군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 확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 40대에서 KF-21 전투기 10대가 가장 먼저 선정이 확정되었으며 남은 30대는 F-16 그리핀, FA-50 개량형이 유력한 후보군에 올라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필리핀 맥스 디펜스의 말을 인용하여 12대의 새로운 FA-50 블록 20과 KF-21 블록 1 10대를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예산을 612억 페소, 한화 1조 4,600억 원으로 긴급 배정하였는데 이는 국산 KF-21 블록 1 10대를 구매하기 위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KF-21 블록 1 구매는 1단계 예산 내에서 가능하도록 필리핀 정부는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필리핀이 전액 현금으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필리핀은 빠르게 KF-21 블록 1 10대를 인도받고 이후 공대지 임무가 가능한 블록 2 구매까지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FA-50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필리핀 공군은 F-16 그리핀 등의 더욱 강한 전투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구매 계획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이며 KF-21 블록 1 10대가 가장 먼저 선정될 것이라는 발표에 필리핀 여론은 큰 환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를 구매하기 위해 MRF용 1단계 버젯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F-16이나 그리펜을 구매하기 위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KF-21 보라매를 구매하면 더 빠른 배송을 이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KF-21 전투기를 가장 먼저 인수하는 나라가 됩시다. KF-21 전투기와 F-16V는 중국과 어떤 분쟁이 발생해도 우리가 미 군사체제와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좋은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일럿 훈련에서 그들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있다면 지상 유지보수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리핀 군부를 위한 매우 실용적인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와 FA-50 블록 20이면 충분하고 PAF나 AFP는 더 이상 꿈꾸지 마세요.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에게 좋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FA-50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KF-21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KF-21 전투기를 구매하며 동시에 FA-50 전투기를 구매해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방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FA-50은 주로 근접 항공지원 포인트 디펜스 2차 방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마닐라에 주둔할 수 있으며 FA-50은 섬체인에서 퍼전화와 지역방어, 근접 항공지원, 지점 방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효율적이다. 이렇듯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필리핀 공군이 공중전 훈련을 진행하며 태국 그리펜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 FA-50 전투기는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까지 격추하여 경이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를 처참하게 무찔렀던 태국의 그리펜을 이기며 FA-50 전투기의 저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훈련 결과로 인해 최근 일어나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에도 변곡점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호주에서 2024 피치 블랙이 열렸습니다. 피치 블랙은 호주 왕립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으로 1981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공군은 2022년 KF-16 전투기로 최초 참가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올해 피치블랙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의 F-35 프랑스 공군의 라팔,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등 16개국 13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하며 내로라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22 랩터에 승리한 바 있는 필리핀 FA-50 전투기가 태국 왕립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의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전투기와의 훈련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국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며 그리펜의 명성이 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수호이 27과 중국판 F-15라고 불리는 J-11 전투기를 총 6대 출전시켰으며 태국은 JAS-39 그리펜을 참가시켰는데 중국과 태국의 첫 스코어는 0대16 이후에도 1대9, 2대9, 3대4로 태국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J-11은 30톤급 이상의 중형 전투기로 태국의 경전투기 그리펜과 체급이 달랐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리중학 공군 대교는 전투기 성능 격차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 공군 파일럿의 문제라고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 J-11 전투기는 30에서 50km 중거리 구간에서 14%에 불과한 명중률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를 완패시킨 그리펜을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펜은 FA-50 전투기에 비해 사거리 탐지, 미사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FA-50 전투기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어 놀라움을 안겨준 것도 있는데요. 더욱 세계 각국을 기대하게 만든 것은 FA-50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해당 전투의 결과에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얻고 이에 환호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납기는 필리핀 전투기 사업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당초 필리핀은 미군 F-16V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눈여겨보았지만 이를 계약했을 때 그 물량을 받는 것은 최대 20년까지도 걸리며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경전투기를 먼저 구입하고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된 KF-21 블록1 열대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 내부에서는 미국의 F-16V는 분명히 좋은 전투기이지만 이를 기다리다가는 중국에게 이미 섬을 모두 빼앗긴 후일 것이라며
빠른 전력 보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최근 필리핀과 중국 선박이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중국의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남중국해 필리핀 측 관측 지점 등지에서 일주일 동안 중국 선박 203척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123척보다 약 25%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에 비해 크기와 수에서 월등한 다수의 선박과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배치해 필리핀 정부, 선박과 어선 등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에서는 중국이 대응할 전력을 긴급히 보충하려 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무기체계가 바로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중국 때문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 상태인데 필리핀보다 중국 때문에 전 국가가 초비상이 걸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최근 중국 선박 3척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 나타나며 말레이시아를 크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가스 및 석유 탐사에 대한 중국의 반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말레이시아에게 보르네오 섬 사라와크주 근해의 석유 풍부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자신들이 그려놓은 구단선을 침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라와크 그 인근의 루쿠니 암초 부근에 사고 있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충돌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지금 중국 행태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군은 군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국산 무기 구매를 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말레이시아군 관계자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 우주산업하나, 유럽스페이스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은 FA-50 경전투기 블록 20 버전 추가 도입, KF-21 보라매 도입,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등의 상부 참모회의입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FA-50 18대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18대 추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만큼은 대한민국 방산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참전한 보스니아 내전에서 한국 방산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톡톡히 했습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과 중동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한국 방산 협력국들 덕분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인연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30년 전 수출되었던 K200 장갑차 개량을 위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을 누르고 MRO 공급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뉴스 채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인 샌다나트와 30년 이상 운영된 K200 장갑차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K200 장갑차 성능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1990년대 초반 111대를 공급한 후 30년 이상 운영된 K-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요. K-100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006년 1000만 달러, 한화 약 140억 원 규모의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 기업과 실행했는데요. 수출된 K200 111대 중 22대를 대상으로 엔진 출력을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높이고 반자동 변속기를 완전 자동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개량형 모델을 인도한 후에도 한화와 한국 방사청은 K200의 성능 개량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표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방사청은 현지에 실무진을 지속해서 파견하였고 지난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현지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과 만나 방산협력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과정은 살펴보면 일단 프로토타입을 정해 업그레이드한 후 해당 차량을 테스트하고 또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육군이 운영 중인 전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화에어로는 이번 수주를 통해
지상군에 특화된 한국 방산의 무기와 글로벌 유지보수 운영 시스템까지 수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육해공 가리지 않고 방산무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왔으며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항공기 수출 첫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FA-50 전투기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였는데요. 실로 FA-50 전투기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FA-50은 비단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 중남미 국가에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페루가 FA-50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중남미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와 함께 섬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이티는 19세기 수차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하여 22년간 식민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립하여 관광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이티는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늘상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심하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에서 무장 반군 세력을 섬멸한 FA-50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이티와의 국경지역에 배치하고 위협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발표로 현지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인데요. 실제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진 이탈리아 전투기들과 비교하며 이탈리아는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명성을 극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집트 등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찬사를 받으며 수출 순항을 이루는 것이 자랑스럽군요. 우리 무기로 우리 군전력 역시 강화되어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룩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